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올해 마지막 데이터적인 긍정 시그널이 나와주긴 했지만 시장이 보여준 반등세는 상당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예측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와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하락과 더불어서 소비 역시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미 있는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을 수는 있어도 미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위축이 확인되면서 이게 결국 경기 침체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그널로 함께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살짝 반등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곧장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여전히 17,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시되는 분석들을 보면 비율로 따져봤을 때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기술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석들이 어떤 것들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리플과 SEC는 모두 약식 재판과 관련한 특정 문서에 대한 봉인을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리플 측의 경우에는 재무 상황을 담고 있는 증언이나 보고서 등 몇 가지 문건들에 대한 봉인을 요청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역시나 SEC였는데 완전히 입에 거품을 물면서 힘먼 스피치 문건을 봉인해 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요청이 아니라 법원에 강요를 하는 수준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소송과 별개로 몇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도 더해졌습니다. 리플 XRP 보유 계좌 수가 450만 개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확인했고 팔라우에서는 결국에는 리플 기반의 CBDC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 정부 차원에서 도입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XRP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는 XRP 고래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반등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1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를 돌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남까지 돌보기는 더 어려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서 먹거리 복지 전문 NGO 우양재단과 함께 연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심란한 연말이지만 그래도 기부를 통해서 나눔의 의미를 행동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의미 부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부 챌린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고정란의 링크와 또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행히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11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와 근원 PCE 모두 연준의 예측치가 아닌 시장의 예측치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는 안도 시그널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이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과장됐다 이런 월가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등장해 준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은 전월 대비 0.4% 늘었지만 소비는 고작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PCE 호재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지긋지긋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더해지면서 반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흐물흐물한 수준에 그쳤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PCE 발표 직후에 랠리 양상을 잠깐 보이긴 했는데 말 그대로 순간적인 잠깐이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지금도 여전히 17,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 약세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 게 어디냐 싶긴 한데 어쨌든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제 올해 등장할 데이터적인 재료들은 사실상 모두 나와준 것이어서 새해로 접어들 때까지 지표적인 재료는 모두 소진됐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2%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6,955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곰 세력이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할 때마다 매수세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들이 지수이동 평균을 뚫어낼 경우에 18,388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돌파할 경우에 그 다음으로는 21,500달러까지 급등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격을 밀어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황소들의 매수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때 곰 세력은 다시 가격을 16,256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이후에는 다음 지지선인 15,476달러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16,750달러를 잘 지지받아 줄 경우에 16,900달러에서 17,000달러 그리고 17,450달러까지 돌파할 수가 있다. 물론 반대의 상황일 경우에는 16,450달러까지 다시 후퇴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크립토 누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바닥 부근이고 RSI 역시 과매도 상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축적 구간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축적을 진행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23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서서히 반등세를 보이다가 2024년 이후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까지 상승할 거라는 점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부쩍 엄청 자주 등장하고 있는 반감기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은 월봉 기준으로 여전히 17,150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12월 월간 종가가 17,150달러 아래에서 마감할 경우에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월봉의 지지선 다시 15,400달러까지 되돌림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17,150달러 라인인데 여기에 12월 월봉이 지금 걸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의 블랙 수평선이 15,460달러 부근이고 이게 11월 월봉의 지지라인입니다. 일단 12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후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뚫릴 경우에는 그 다음 월봉 지지라인으로는 13,740달러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월봉이 17,150달러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할 경우에 그 다음 저항 구간은 22,0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쉽게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남은 12월의 일주일 동안 17,000달러 돌파 여부가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의 경우에는 우리가 딱 원하는 그런 멘트를 제시해줬습니다. 그는 2022년이 끝나기 전에 비트코인이 17,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아서 헤이즈의 말처럼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이 수준까지만 내년 장세가 펼쳐지고 그렇게 반감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리플과 SEC 모두 약식 재판과 관련한 특정 문서에 대한 봉인을 신청을 했는데 먼저 리플 측의 경우에는 내부 재정 보고와 관련된 몇 가지 문건들에 대한 봉인을 요청했습니다.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과 내부 재무 보고서 등에 대한 봉인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 표시된 것을 보면 이것저것 꽤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것은 역시 SEC였는데 완전히 입에 거품을 물면서 흰먼 스피치 문건 봉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멘트를 보면 아주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당당합니다. SEC는 흰먼 스피치 문건이 특권에 따라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중하게 법원에 강조한다. 이 문서가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될 경우에는 SEC는 이후 다른 소송에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되고 이건 SEC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쫄릴 수 있기 때문에 SEC 내부 문건은 무조건 기밀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되도 않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립토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의 멘트가 재미있는데, 비트코이니스트는 SEC가 토레스 판사에게 힘먼 문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상 협박 수준의 위협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EC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 내부 문서가 공개될 경우에 추후 비슷한 소송 상황에서도 내부 문건 비공개를 주장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의 기밀보호 특권 DPP에도 어긋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는 리플 소송 이슈를 꾸준히 트래킹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원이 그렇게 그거 니네가 말하는 정보기관 특권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해, 이렇게 SEC에 명령한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SEC가 개기다 결국 리플 측에 힘먼 스피치 문건을 넘기긴 했는데 가릴 건 또 다 가리고 넘기면서 이게 또 뒷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측은 힘먼 스피치가 공개될 경우에 SEC의 위선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 같은 상황에서 SEC가 죽어도 힘먼 스피치는 복인돼야 한다,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법원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기준으로 보자라면 결국 법원도 이걸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은 쪽으로 교통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리플과 팔라우 정부가 디지털 통화 솔루션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CBDC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ODL 코리더를 구축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리플 기반의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인데, 팔라우 정부가 리플과 함께 국가 스테이블 코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거로는 지난 9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팔라우 대통령이 제시한 멘트가 제시가 됐는데, 리플과 함께 구축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가가 쉽고 안전하게 현지에서 지불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게 대통령 멘트였다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국가가 별도의 CBDC를 만드는 게 아니라 리플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CBDC처럼 CBDC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CBDC 용도로 활용하는 꽤 재미있고 신선한 유스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팔라우처럼 규모가 작은 섬나라의 경우에 이런 방식이 이른바 가성비 좋은 방식으로 평가받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상황은 참 재미있고 의미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것은 XRP 보유 계좌가 45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0월 말 이후에 16만 개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수치인데, 이게 그만큼 소송에 대한 낙관, 또 그게 아니라면 소송과 상관없는 XRP에 대한 수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이 비슷한 관점에서 고래들의 수요 증가 상황을 엮어서 2023년 XRP 시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FX 스트릿은 최근 XRP 100만 개에서 1000만 개를 보유한 고래들이 빠르게 XRP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건 고래들이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래들 주소는 1617개로 확인이 되는데 전체 네트워크 공급량의 7.23%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고래들이 XRP 랠리가 새해로 미뤄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XRP를 퍼올릴 가능성이 높다. XR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XRP는 결국 1달러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 전폭적인 단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리플 소송 최종 판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XRP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약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소 아쉽게 연말연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오르기만 하는 시장도 없고 그렇다고 늘 하락하기만 하는 시장도 없는 만큼 사이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